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센터입니다. 2월 22일 일일 브리핑은 아니고 주요한 내용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언제 매수하란 말입니까? 네, 시청자 중에서 의견을 주셨어요. 도대체 언제 매수하라는 말이냐? 집값도 내리고 있고 전세가도 내리고 있고 월세도 내리고 있고 어디서 살라는 말입니까? 지금 살고 있는데 살면 됩니다. 굳이 급하게 사지 말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 드립니다. 대안을 말해 주셔야지 매일 죽는다고만 하십니까? 죽는 소리 하는 건 제가 아니에요. 죽는 소리 하는 건 울면서 집 내놔도 사는 사람이 없어요. 거제, 홍성, 천안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들도 매반 마찬가지일 거예요. 월세 살까요? 절세 살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 답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이런 의견들 있잖아요. 어, 자, 그러면 그 답을 찾아가 봅시다. 한번. 언제 매수하라는 말입니까? 자, 지금 주간 실거래 지수 오늘 오후 2시에 발표된 내용, 부산 지역은 지난번보다 낙폭을 키웠습니다. 마이너스 0.1. 세종시만 보고 갑니다. 세종, 대구, 부산. 답은 나와 있잖아요. 네. 세종시가 다시금 반등하는 그런 시기가 온다면 우선 한 가지 고려해 볼 법할 거예요. 자, 쿠팡 감사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 감사합니다. 자, 신생아 특례 이후에 거래량이 이 정도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요 12월 거래량 동그라미 치는 부분 있죠. 요 상태로 가니까 그 다음 달 거래량 확정되는 걸 보니까 1,500건대더라. 그럼 지금 여기 한 580건대 거래량이죠. 그럼 다 최종적으로 거래되면은 많으면 1,600건, 1,500 아니면 1,600. 신생아 특례 나오면 이 정도 효과 있을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지켜보고 있죠. 자, 20일이 경과된 후 신생아 특례가 풀리고 나서 20일이 경과된 후에 보니까 신생아 특례 전체 금액 27조 중에서 10%를 사용했어요. 특례 보금자리론을 했을 때는 30%를 신청했거든요. 그때는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신생아 특례는 열기가 그만큼 뜨겁지 않더라는 거죠. 자, 거래 건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거래 건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월 31일까지 총 11만 2천 건, 11만 2천 건의 신규 주택 구입이 발생했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이 발생했을 때 부산은 그렇게 돈 많이 쓴 건 아니죠. 대구는 엄청 많이 돈 땡겨 썼어요. 부산 인구 대비 돈 많이 안 땡겨 쓰더라. 왜? 집값이 비싸니까 돈 안 땡겨 쓰더라. 그런 말씀 드렸고요. 11만 2천 건 정도의 거래가 터졌으면 부산에서 전국 기준으로 11만 2천 건이기 때문에 부산 기준으로 하면 어느 정도면 될까요? 자, 5천만에 11만 건. 그러면 330만에는 이걸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그럼 100만 건, 100만 건에 인구 100만으로 환산해 보면은 나누기 50, 한 2만 2천 건? 네, 한 2.2만 건, 2.2만 건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죠? 이렇게 크지 않은데, 다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계산기를 가지고 와야 되겠습니다. 이 비례식을 세워서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5천만 대 11만원, 330만 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330만 곱하기 11만 나누기 5천만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러면 7,200건. 네, 부산에 영향 미쳤는 거래량은 7,200건 정도 되겠네요. 7,200건. 대략 7,000건이라고요. 7,000건. 작년에 23년도에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해서 7,000건. 거래량이 9,000건, 만건 수준이던 것이 2만 건으로 늘어났다. 이 중에서 신생아 특례를 이용한 것은 7,000건, 7,000건 정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외에 플러스 알파, 크기가 한 3,000건 정도 되네요. 네. 돈 풀렸던 거에 절반 정도 규모로 거래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이 신생아 특례를 이용한 거래 건수는 제가 표를 다 안 가져왔나요? 여기 나타납니다. 네. 지금 현재 구입 건수, 제가 표를 제대로 못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 있는 대로 살펴볼게요. 거래량 증가는 어느 정도 될 것이냐. 20% 많으면
40%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은 올해 거래량은 한 12,000에서 14,000건 정도 될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년 거래량 2만 건, 지금은 14,000건 정도 거래량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러면 자, 21년, 22년, 23년, 24년 이렇게 차트를 놓고 봤을 때요. 22년과 23년 파란색 선과 노란색 선의 그 중간쯤으로 거래량이 이렇게 형성될 것이다. 그리고 상고하저의 흐름을 보일 것이다. 자, 또 대충 답이 나오나요? 당장 사야 될 것 같나요? 거래량이 줄어들니까 가격이 많이 빠지는 모습 22년도에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올해도 그 수순을 따라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제가 시뮬레이션에서 이렇게 나타냈었죠. 신생아 특례 효과는 실질적으로 거래량만 놓고 봤을 때 신규 20%그 규모가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분의 1 정도밖에 효과가 없습니다. 특례가 10건의 거래량 상승을 요인을 불러왔다면 신생아 특례는 그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한 건 정도, 요 정도 비율로 보시면 되거든요. 작년에 거래량 10,000건을 늘어나게 만들었다면 올해는 1,000건 혹은 나중에 여기 비율이 지금 현재 20% 수준이지만 비율이 조금 더 올라간다고 치면은 많으면 4,000건 정도 영향을 미친다. 올해 거래량 14,000건 나옵니다. 이렇게 살펴보신다면 사고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서 언제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사야 되는지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되죠. 지금 제가 맨날 앓는 소리하고 안 좋은 측면을 계속 부각시켜 드리죠. 그러면 좋아지는 측면이 뭔가 보일 때, 무슨 희망이 보일 때 매수를 생각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2월만 해도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스트레스 DSR 당장 시작됩니다. 이제 2월 달에. 그리고 연내 전세자금 DSR 요거 시행되면 갭 투자 끝이죠. 갭 투자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DSR 예외에 일부 축소되는 것도 4월이면 시작됩니다. 대환하려고 해서 이자 금리 낮은 상품 막 나오고 이러죠. 지금 정책적으로 막 누르잖아요. 기준금리 3.5인데 뭐 갈아타면 4% 초반 막 중반 이런 대출금리로 갈아탈 수는 있는데 상당수에게는 그림의 떡이더라. 왜 대환하면은 DSR 당장 40% 적용받기 때문에 은행에 돈 일부 메꿔놓을 자신 있는 사람만 그 낮은 금리 적용도 가능하겠더라. 특례 전세마저도 종료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60조에서 40조로 쪼그라듭니다. 그 효과가 얼마인지 지난번에도 요 표를 가지고 왔었는데요. 올해 정책자금 40조 투입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1년도 분위기 날까요? 아닙니다. 40조를 투입하지만 그중에 신생아 대출 뭐 27조에 보금자리론 10조 뭐 이렇게 담는데 신생아 27조 이거 다 안 쓰일 것 같죠? 지금 돈 쓰이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너무 느립니다. 이거 20조 정도 쓰이고 보금자리론 5조 정도 쓰이고 하면은 오히려 22년도의 분위기가 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정책 자금 투입되는 부분만 살펴봤을 때요. 그럼 또다시 돌아가 봅니다. 22년도 분위기. 저는 그 중간쯤 22년과 23년도의 거래량의 그 중간쯤에 위치할 것이다. 다만 그 거래량은 22년도 거래량에 더 가까울 것이다. 그러면 돈이 투입이 안 되면 부동산 시장에 돈이 투입이 안 되면 시장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입니다.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언제 살까요? 대안을 달라 언제 살까요가 아니고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황이 앞으로 펼쳐질지 그 상황을 살펴보시고 천천히 결정하셔도 늦지 않다. 다만 또 분위기가 좋아지는 분위기가 계속해서 나온다면 그 부분도 제가 빼먹지 않습니다. 나쁜 뉴스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좋은 소식, 나쁜 소식 다 같이 가지고 옵니다. 대안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그 앞날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긍정, 지나친 부정 이런 것들이 크게 의미가 없더라.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닥쳐올 상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만 생각해봐도 훨씬 더 나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PF 200조 이거 아직 터지지도 않았어요. 금융위기 때 얼마였나요? PF 규모가 100조였죠. 그때 저축은행, 부산 저축은행 무너지고 여기저기 다 난리 났었습니다. 100조 규모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200조 규모입니다. 200조 규모.
가게는 그러면 뭐 할인 분양하고 뭐 하고 하면 턱턱 사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냐? 아닙니다. 살만한 사람들은 웬만큼 다 샀어요. 당장에 신생아 특례가 나오고 또 낮은 금리로 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주어졌지만 이미 애 있고 이런 집들은 그 뭐 집도 어느 정도 장만되고 이런 사람들이 애도 가지고 애도 낳고 그런 지금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급할 필요 없다. 일부 조금 반등하고 거래량 조금 늘어나고 언론에서 아무리 떠든다고 해서 급할 필요 절대로 없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더라. 야, 네 말 듣고 안 샀더니 이런 손해봤잖아. 이런 이야기 하신다면 제가 22년 계속 내린다고 부산이 상황이 괜찮은 그 순간에도 대구나 세종시 다른 도시들의 예를 들면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 그때 대비 이만큼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만큼 반등했어요. 그래서 다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놓여져 있는 상황은 이겁니다. 그럼 언제 살까요? 님이 사고 싶을 때 사시면 됩니다. 감당할 수 있을 때 사시면 됩니다. 조금 가격이 떨어진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 데미지를 받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무리하게 대출해서 사지 마시라. 상황을 파악 못하는 사람은 지금이 마지막 살 수 있는 기회다. 제가 자주 예시 드는 거 있잖아요. 지금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6억짜리 집을 샀어요. 내 돈 2억 가지고. 대출 지금 마지막으로 4억까지 풀로 땡길 수 있다. 지금 사라 라고 했던 사람. 그때 상황 파악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4억으로 떨어지면서 순자산이 2억이던 것이 순자산이 빵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재수없는 소리이지만 집값 떨어진다고 이렇게 김 빠지는 소리를 해가지고 집을 안 산 사람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집값 뭐 4억 하던 집값이 좀 올라서 4억 5천 5억 한다 손 칩시다. 니 때문에 못 샀잖아 이런 이야기보다는 일단 인생에서 망할 수 있는 그런 한 번에 그런 아주 안 좋은 상황은 한번 피해갔다. 그때 2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같았으면 또 돈을 야금야금 모아가지고 이 집값 5천만 원, 1억 오르는 만 사이에 또 돈 한 5천만 원 모으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가격에 사도 완전히 쫄딱 망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최악은 면하고 보자. 네, 시청 감사합니다.